자, 우리 함께 문학산 정상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이 삼호직고개입니다. 삼호직고개의 다른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삼호현이란 이름입니다. 이 삼호직고개는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삼호주고개, 삼호직고개, 삼호jet고개, 또 삼호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름들은 대체로 백제사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백제사신들이 이곳을 넘어서 한나루, 즉 능어대까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제사신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게 될 거고요. 우리 백제사신길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백제사신들, 그들은 왜 삼호주고개를 넘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백제는요, 크게 세 개의 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 웅진백제, 그리고 사비백제죠. 우리 인천, 우리 연수구와 관련이 있는 백제는 바로 한성백제죠. 근데 한성백제는 BC 18년에서부터 AD 475년까지 거의 약 500여 년간 한강과 그리고 인천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만 일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고이왕 이전까지는요, 만의 54개 소국 중에 하나였고요. 고이왕 때 한강 유역 전체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만의 강대국 백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의 강대국일 때, 즉 고이왕 이후에 백제의 그 대외 교역은 말이죠, 한성의 그 풍납토성 앞에 있는 광나루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광나루라는 말이 광진, 즉 커다란 나루터라는 뜻이죠. 백제는 비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은 비록 나라는 작았지만 황해바다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강한 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의 표현이 광나루를 건설한 것이죠. 광나루, 광진, 큰 나루터. 이곳에서 백제 사람들은 동진,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이제 물자와 문화를 교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제 사신들이 이곳을 왕래할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초고왕 때가 되면, 즉 4세기 중반이 되면 근초고 왕은 남쪽에 전라도 일대까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고구건왕을 전사시키고 예성강 일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만 일대에 대한 완전한 해상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황해바다 전체에 대한 해상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근초고왕 이후에 백제의 사신들은 풍납토성 앞에, 즉 광나루에서 배를 출발할 이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띄우는 배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규모가 작고 그리고 선단 자체가 굉장히 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서쪽 전체를 통합한 근초고 왕은 이제 막강해진 그 힘을 바탕으로 대외 교류조차도 대규모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사신들은 풍납토성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앞바다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한성에서부터 이쪽 미추홀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지가 바로 한나루 능어대인 것이고요. 능어대로 가기 위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여기 삼호직고개인 것입니다. 이 삼호직고개에서 잘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또 잘 다녀올게, 이렇게 가족들과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해서 삼호현, 세 번 불렀다 해서 삼호현, 그리고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그래서 삼호직고개, 이런 이름으로 불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 사신들만 여기를 넘어다닌 것은 아니겠죠. 백제 사신들이 이곳을 넘어다니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던 좋은 교통로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문학산의 북쪽 사람들과 문학산의 남쪽 사람들이 서로 오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인천 도호부에 10개의 면이 있는데 그
그 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 먼우근면, 즉 우리 연수구 일대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일대 사람들이 인천 도호부까지 왕래를 하려면 이 길을 넘어 다녀야 했던 것인데요. 이 길을 넘어 다니는 것은 조선시대뿐이 아니었던 거죠.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도 다 훌륭하게 활용되던 그런 교통로였습니다. 이 교통로를 우리 백제 사신들도 이용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신들이 움직이려면 우마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많은 물자를 가지고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삼호직고개는 지금의 이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호직고개는 영경산과 문학산 사이에 고개에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리는 문학산 정상에 군부대 조성이라든지 또 청학동 일대에 채석장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길이 좀 달라지고 깎이고 해서 완전히 옛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삼호직고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또 백제 사신들이 왕래를 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학습하러 또 생각하러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삼호직고개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만큼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삼호주 바위의 전설 또 갑옷바위의 전설 이런 전설들이 이 고개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 삼호주 바위하고 그리고 갑옷바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